보조편은 본편에서 생략한 수학적 설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수학은 고차원적인 것은 배제하고 대학 1학년 과정의 교양 수학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번 7번째 편은 본편 42편의 벨 부등식이 양자세계에서 위반됨을 보이기 위하여 사용한 말루스 법칙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루스 법칙은 19세기 초 말루스가 발견한 빛의 편광성질을 표현한 것으로 빛이 두 개의 편광판을 통과할 때 두 편광판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두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 i는 첫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 i닷과 i는 i닷 코사인 자승 세타의 관계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식은 스핀과 스핀 방향 감지기인 스테른 게를라흐 자장 감지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데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빛은 전기장과 그의 수직인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진동하며 진행하는 전자기파인 것은 4편과 7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빛은 전기장의 면이 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지만 일정한 면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면 면 편광이라고 합니다. 빛을 편광판을 통과시켜 면 편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이론에 의하여 빛의 세기 i닷은 전기장의 가장 큰 세기 e닷 자승값으로 i닷은 e닷 자승입니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의 y축 방향을 통과하는 제1편광판을 놓고 통과시키면 면 편광이 만들어지게 되고 yg 평면 위에 편광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광의 방향을 yg 평면 위에 임의의 두 개의 축의 성분으로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여주는 면 편광은 y축 방향의 편광입니다. 면 편광이 계속 진행하다가 세타만큼 각도가 돌아간 제2편광판을 만나면 일부 통과하게 됩니다. y축 방향의 면 편광은 제2편광판의 성분과 그의 수직인 성분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2편광판의 성분만 통과하게 됩니다. 각 성분은 삼각함수 관계에 의하여 제2편광판 방향 성분이 e닷 코사인 세타이고 그의 수직 성분이 e닷 사인 세타가 되는데 수직 성분은 통과하지 못하고 편광판 방향에 통과된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의 자승이므로 i는 e닷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는 i닷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됩니다. 이것이 말루스 법칙입니다. 90도를 돌리면 0이 되어 통과하는 빛은 없고 180도가 되면 1이 되어 모두 통과하게 됩니다. 두 편광판을 90도로 위치시켜 통과하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제3의 편광판을 그 중간 각도로 예를 들어 45도로 넣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통과하지 못하던 빛의 일부가 3개의 편광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1편광판을 통과한 0도의 편광이 45도 편광의 성분이 제2편광판을 통과하게 되고 제2편광판을 통과한 편광은 90도 편광의 성분을 갖고 있어 이것이 제3편광판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45도 편광판을 삽입하는 경우 통과하는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파동 성질로 편광판을 감지기로 간주하면 제2편광판을 통과한 편광은 제1편광판을 통과한 편광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피는 양자 이론에서 나타나는 모든 입자의 속성입니다. 스피는 공간상 세 축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세 축의 각 운동량에 대한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자 이론에서의 각 운동량 연산자는 궤도 운동이건 스핀 운동이건 세 축에 관한 연산자는 서로 교환에 대하여 위치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교환하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Sx, Sy는 IH바 Sg, Sy, Sg는 IH바 Sx, Sg, Sx는 IH바 Sy로 교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S자승 Sg는 0으로 교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각 축의 각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궤도의 회전을 포함하여 모든 각 운동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각 운동량은 고전 이론과 다른 양자 이론에서의 특이한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전자 스핀의 각 운동량은 2분의 1로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게 되고 이를 업스핀과 다운스핀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전자가 스테른 게를라흐 자기장 감지기를 통과하면 이 두 종류의 스핀은 반대로 휘어져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그 전자가 감지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스핀의 상태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중첩 상태에 있고 이를 파동함수로 표시하면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이 식의 계수는 그의 제곱이 확률을 표시하기 때문에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관찰될 확률은 각각 0.5가 됩니다. 그런데 감지기를 통과하는 순간 어느 한쪽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기장 감지기를 180도 돌려서 거꾸로 위치시키고 통과시키면 서로 반대되는 감지기를 통과하는 전자는 없을 것이고 확률적으로 0이 됩니다. 전자 스핀에 의한 설명은 거의 같은 행동을 하는 광자 평광의 말루스의 법칙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자장의 방향을 가진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 장치는 전자의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감지기라고 할 수 있고 편광의 광자는 전기장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편광된 광자가 편광면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된 편광물질을 통과한다는 것은 전자가 스핀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의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 장치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스핀이나 광자의 편광은 방향을 가진 화살이고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 장치나 편광판은 화살이 방향이 일치하면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화살표가 진행하다가 필터와 방향이 맞는 화살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 스핀,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 장치와 광자 편광, 편광판에 의한 편광 측정 사이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화살표와 필터가 180도 차이가 완전히 차단되는 반면 광자의 경우는 90도 차이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광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 2분의 1 회전 각도에서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편광의 말루스 법칙은 전자의 스핀에 적용하는 경우 I는 I 닷 코사인 자승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자승 2분의 세타의 평균값이 0.5가 되기 때문에 I 닷분의 I는 0.5가 되고 양자 세계에서 전자의 스핀에 대한 벨 부등식은 감지기가 세타 틀어졌을 때 확률이 P는 I 닷분의 I는 2분의 1 코사인 자승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광자나 전자는 방향이 측정되기 전까지는 중첩 상태로 있게 되고 감지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순간에 어느 쪽인지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감지기를 지나면 감지기 도달 전의 상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동의 특징이며 벨은 얽힌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도 적용된다는 것에 의하여 양자 세계에서는 벨 부등식이 위반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